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가 뭐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대출. 보통 레버리지를 언제 씁니까? 우리 집을 살 때 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영끌의 뜻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빚은 다 끌어당겨서 집을 사는 행동이죠. 과연 그게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인지 한번 그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 레버리지 하기 전에 우선은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이 진짜 막 뭘 사라 마라 권유하거나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우리 개인 성향과 판단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바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등비급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는 게 바로 레버리지예요. 자, 우리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를 이용하면 지구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지렛대, 이 지렛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레버리지야.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지렛대가 있으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다는 거야. 집값이 엄청 비싸지만 나한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영끌을 하는 집들이 있는데 계산 편의하게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내 자산이 한 2억이 있어. 그런데 내가 대출을 8억, 이 8억, 이 대출이 레버리지지, 요걸 활용해서 집을 산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복리에 의해서, 이 복리 공식이 지수함수인데, 요게 의해서 연간 10%씩 내가 집이 오른다고 가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따다다닥 올라.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되냐? 16억 정도의 집이 오르는 거야. 5년이 지나면. 1.1을 5번 곱해서. 그래갖고 내가 대출받은 8억을 빼도 내 이득금이 8억 1천.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비용은 2억 빼버리고 해버리면은 와 305%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이자를 생각 안 하고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굴렸을 때지. 근데 문제가 있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집값이 떨어질 때. 자, 떨어지면 손실은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10%씩 5년 하락을 한다고 해봐. 그럼 집값이 10억짜리가 6억이 돼버려. 6억이 되면은 얼마야? 대출금 내가 8억 빼면 뭐야? 2.1억, 2억이 마이너스가 돼. 근데 내 자산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4억이나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률이 205%가 난다. 아, 근데 아까 전에 이득률은 10%씩 올랐더니 300%고 손실은 200%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레버리지 이자를 제외하고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계산만 한 거잖아. 근데 이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자는 등비급수야 다달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등비급수 따지면 되게 복잡해서 그냥 8억 대출 받은 거 연 5%로 그냥 4천만 원씩 해서 더해버릴게 그냥 간단하게. 8억에 1년에 4천만 원 이자니까 그거 5번 나왔어. 그럼 더하면 이자만 2억 원. 그럼 이자까지 생각해봐. 그러면은 내가 10억에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10%로 했는데 거기에 비워주는 거야. 몇 퍼센트씩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5년을 지나고 8억을 빼고 이자 2억을 빼서 2억이 돼. 그럼 요 시즌이 뭐냐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10억이 집값이 있어. 집값이 상승한 돈이 있어. 이 1 플러스 R의 5제곱을 하면은 집값이 상승한 돈이야. 거기서 뭐 빼야 돼? 내가 은행에서 빌린 8억 빼야 되고 은행 이자 2억 빼야 돼. 근데 그게 2억이 되는 순간이 과연 몇 퍼센트의 상승이 됐을 때인지 계산을 해본 거야. 이거는 로그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거든. 쫙 로그를 해서 계산했더니 이자율이 어느 정도 4%, 3.7% 대략 4%는 집값이 꾸준히 올라줘야 같아진다는 거야. 손해가 안 나.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집값이 지금 상황에서는 연 4%야. 근데 주의할 게 이건 내가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단리로 계산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5%로 계산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4%의 이자야. 그러니까 4%를 초과한다면 이득이 생길 거고 4%가 된다면 본전인 거고 4% 미만으로 간다면 나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5년이야, 5년. 자, 5년 후 시나리오야. 이렇게 집값이 그러니까 지금 연 10% 올랐을 때 이 초록색 부분이 베스트 그림이지. 집값이 이렇게 자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3% 그림, 3%부터는 손해가 나는 거지. 이 노란색 그림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이 연 마이너스 5% 집값이 떨어질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값이 상승장이 돼서 총토합 30%가 올라버리면은 순이익이 1억이 생겨. 그리고 횡보를 해버렸어. 오히려 횡보장,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지. 오히려 손해가 2억이 생겨. 하락이 돼버렸어. 자, 여기에 30%는 참고로 그 5년 누적치가 30%가 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1억이 순이익이고 하락이 돼서 5년 누적치가 마이너스 20%면 순이익이 마이너스 4억이야. 이거는 1억을 벌려면은 5년 누계 30%의 상승이 필요해.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이익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손실도 똑같이 증폭시켜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자는 매일매일 나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러면 은행에서는 와,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이자를 많이 해주면 은행은 무조건 돈을 버는 거지. 근데 우리 소시민들이 돈을 받아서 집을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집값이 올라야지만 돈을 버는 거거든. 근데 이건 너무 불확정한 일이야. 그러니까 영끌은 되게 위험한 행동이야. 영끌은 그럼 수학을 모르는 사람의 선택일까? 그건 아니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누구든지 영끌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어. 오늘은 되게 내가 간략하게만 적정한 수준으로만 나서 한 거고. 그러면 레버리지는 뭐냐? 나는 칼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그 칼이 요리사의 손에 닿느냐 위험한 손이 돼서 흉기가 돼서 자멸을 하는 거야. 검에 되게 날카로운 거야. 우리가 레버리지 보면은 영끌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신혼부부들 뭐 30대 40대 이 초반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서 영끌해서 우리 막차다 하고 엄청나게 몰았던 게 한 3년 전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집값이 한 해만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누적을 해서 5년 10년 장기간적으로 누적을 해서 토탈 한 30% 이상은 올라줘야지 이득이야. 근데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0%다. 그럼 난 손해보는 거야. 꼭 고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레버리지 영끌해갖고 집 사는 것 자체가 단기간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가 분석이 되고 확답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절대 흐름이나 상황을 타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거는 정말 위험한 무기를 갖는 건데 그 무기로 나를 다치게 한다니까. 자해하는 거라니까. 오늘 이런 거 개성에 대한 거 좀 이해를 했어. 자,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장기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부동산도 전문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집값이 이 동네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한 내가 기회비용을 견딜 수 있다. 그때만 레버리지를 이용하세요. 절대로 분위기 보고 이 사람들이 사니까 산다 해서 올랐다가 1년 올랐어. 역시 1년만 오르고 나머지 그냥 횡보해버렸어. 그럼 마이너스야. 장기한적 시향과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땅에 그 집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 걸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다. 알겠죠?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끝!